사건의 시작이 된 곳은 일산의 한 동네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미용실. 이곳이 도주영 씨가 운영했던 미용실입니다. 무심하게 적어놓은 듯한 휴업 문구. 오늘만 쉬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왠지 꽤 쉬었던 것 같아요. 제보자는 도시의 가게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거든요. 헤어샵이라는데 그분 하고도 이렇게 자주 어울리고 밥도 자주 먹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와 같이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손님들 해가지고 거의 뭐 안 빌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을 이렇게 빌리더라고요. 특유의 살가움으로 동네 사람들을 잘 챙겼다는 그녀. 어느 순간부터 부업 이야기를 꺼냈다 합니다. 사랑방 같았던 곳이죠. 한 500에 달려볼래? 처음 절대 내놓으라고. 자신의 투자 소득을 은근히 자랑하며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새끼손가락 저렇게 꺼내면 안 되는데. 친구분들이 안경점을 크게 한다, 뭐 금빵을 한다. 근데 덤핑으로 물건 들어올 때 많이 사야 된다. 그래야 이문을 남길 수가 있다. 자기가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거기다 빌려주는 거다. 1,000만 원 빌려주면 또 한 달, 2달 있다가 또 뭐 있는 대로 좀 빌려달라. 남몰래 큰 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는 약속. 김 사장님은 무려 15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건네고 맙니다. 1억 4천만 원을 아이고 세상. 네, 처음 몇 차례는요 실제로 이자를 얹어줘서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1억 4천만 원이라는 피해액을 만들게 된 거죠. 12월 10일 날 이제 만나서 돈을 이제 빌린 사람들에게 다 주기로 했고, 근데 9일 날 도망가게 된 거죠. 잘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났어. 도시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총 10여 명. 도시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자 동네 상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오히려 고소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합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 하루 전 잠적을 암시한 이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급히 미용실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긴 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야, 아이고. 온 동네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 중에는 폐지를 주면서 생활하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아이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녀의 덫에 걸려든 걸까? 처음에 문을 열었는데 막 선물을 막 주더라고. 개업했다고. 그렇게 친절하더라고. 아주 엄청 친절하고 먹을 거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줘. 평소같이 폐지를 모으고 있었던 할머니의 앞으로 나타난 도씨. 손에 쥐어준 간식보다 더욱 반가웠던 건 그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씨는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등뼈를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고 막 수술했다고 하면서 막 사진을 핸드폰에 찍어서 보여주면서 막 우리 엄마가 죽게 됐다고 이거 병원비를 못 내갖고 퇴원을 못 시킨다고 하면서. 그녀는 직접 자신의 어머니 수술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합니다. 아니 지난 7월 결국 할머니는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업가로, 누군가에겐 효녀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도시는 자신의 모습을 바꿔왔던 겁니다. 그녀의 변장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분 중에 연세가 좀 지긋이 된 분이 느닷없이 오시더니 뭐 여자친구 있냐? 없다. 어디 좋은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뭐 그냥 살아가면서 누구 만나도 뭐 싫지는 않죠. 그렇게 시작된 도시와의 인연. 용규 씨는 그녀 특유의 친화력과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었다 합니다. 뭐 먹을 거를 많이 사갖고 왔어요. 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돈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씩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130만 원씩 주겠다. 이번에도 그녀는 그 이자가 마음을 엄청난데요? 이용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뭐 꽃뱀 같은 느낌도 들어요. 피해자의 수만큼이나 그녀의 수법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도씨가 끌어모은 것으로 추산되는 돈은 무려 15억 원. 아유, 15억 원. 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쓴 걸까요? 그니까요. 그녀는 현재 모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 동네에서는 이미 사랑방으로 통했다는 미용실. 그녀가 남긴 흔적들 중 혹시 단서가 있진 않을까? 뭐 물건들을 좀 다 가져가지는 않았네요. 예, 미용실을 이제 다른 데서 하려고 그런가 봐요. 가위 같은 거 싹 가져간 거죠. 나머지는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가위가 가장 비싼 거고 요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할 수가 있어서. 돈 될 만한 거 챙겨 급히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보여요. 미용 자격증이 있긴 한가요? 예, 저기 보시면은 가만 있어봐. 여기 있다. 영업 사업자 있고, 이렇게. 아, 미용사 면허증은 진짜 면허증 있긴 하네요.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상황 속 유일하게 그녀가 진심을 보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어이? 예? 지게차? 이 자격증도 딴 거고, 엄마야. 네? 안전관리, 굉장히 다양한 방역관리. 어이구야. 이런 거 다 딴 거예요, 자격증을. 이 자격증도 땄어요. 정리 수납 전문가. 정리 수납 전문가요? 여기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따고 있는 거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다 딴 것을 친구분이 다 눈으로 다 확인을 했고. 이야. 저렇게 자격증이 많은데 왜 사기를 치고 왜 있죠? 사기쳤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모인 자리에 상인들은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돼? 밥은 먹고 살지. 그거 빌려주고? 아, 우리 신랑이 있으니까 밥은 먹고. 밥을 한 끼 먹을까? 하루에? 열받죠. 열받아. 근데 그 돈만 있으면 지금 이러고 안 살아. 나는 펑펑 쓰고 살아.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이렇게 뭘 어디서 짱박아 버렸는지. 이런다? 자기는 뭐를 사도 명품만 산다고. 제일 멍청한 게 바로 나 같아. 한 달 만에 돈을 1,300을 뜯겼으면 환장할 노릇이 미친 아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모일만 하면 또 가져가고 그 걔가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한 거지. 이상한 거야. 돈이 모인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니까. 상인들 역시 그녀의 자격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씨가 수많은 자격증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기도 했다 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자격증을 딴 걸까요? 자격증 없는 자격증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그 많은 자격증을 갖고 좀 열심히 살지 같은. 그냥 자격증 따갖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먹고 산다. 이거 아니어도 사이가 어마어마 부자라서 제주도의 땅을 어마어마 갖고 있어서 귤도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서 하고 또 리조트를 사이가 크게 한대요. 밥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딸들이 다 부자 집 시집 가가지고 너무 잘 돼서. 게다가 본인 가족들의 재력을 자랑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호텔 사진과 귤밭 사진을 강조했다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실제로 금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다녔다 합니다. 명품. 자신의 말을 돈으로 바꾸며 살아온 도주영 씨.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도 씨는 일산에 터를 잡기 전 서울에 살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직업은 소득업체 직원. 과거 도 씨의 삶은 어떠했을까? 열심히 살았어요. 만약에 소독회사 가갖고 일을 하고 와서 또 밤에 무슨 애기도 가서 애기도 보러 갔어요. 애기를 한 서너 시간 이제 가서 보고 이제 투자업을 한 거죠.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던 그녀. 순자 씨는 직장 선배였던 도 씨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돈 거래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빌려간 금액을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안 받고 원금이라도 갚아라. 그러면서 그 원금을 싹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4억 9천 정도? 도 씨와 연을 맺은 지 올해로 9년째라는 순자 씨. 함께한 세월만큼 오가는 금액 역시 더욱 커졌고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미용실을 시작할 무렵인 2018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이었습니다. 이야. 그녀는 이 상가 지하 노래방에서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가 했던 일은 노래방 주방직.
그녀와 함께 노래방에서 근무했다는 조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어휴. 미용실을 하면서 투잡으로 또 이제 노래방 주방에 일을 하러 오는 상황이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알바를 하고. 근무를 교대하는 새벽 6시에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조 씨와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그녀는 우리가 이제껏 듣지 못한 뜻밖의 이유를 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방에서 근무할 때는 이제 그거 남편 짐빚 해결하느라고 달러 돈을 땡겨서 썼다. 그래서 이자가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비싸게 이자를 주고 하면은 괜히 남 좋은 일 시킨 일 아닌가. 도 씨가 주장한 가정사는 이러했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화목했다는 그녀의 가정. 하지만 남편은 20억 빚을 남긴 채 그만 사고사를 당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을 지켜야 했다는 도 씨. 그래서 타지에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남편 빚을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진짜 그 마음만 보고 그 마음이 예뻤었는데, 이번에 일 터지고 보니까 그게 남편 때문에 진 빚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피해자였더라고요. 네, 돈에 얽힌 것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이야. 2023년 12월 10일 의심이 확산되자 그녀는 이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까지도 저버린 도 씨. 도 씨의 잠적으로 그녀의 가족까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수소문 끝에 그녀의 남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다 빼들여서 나한테 주고 이 집을 산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집이 이렇게 해서 뭐 잘 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도 500만 원에 35만 원이에요. 한번 잘 보시고 500만 원에 35만 원 이 집이. 그렇다면 어머니의 병원비는 사실일까? 성준 씨는 어머니의 수술은 사실이지만 누나로부터 한 차례도 지원받은 적 없고 그녀는 병원에 온 적조차 없었다 합니다. 이 사진들은 성준 씨가 누나에게 찍어보내줬던 것. 누나와 나눈 문자 내역에는 오히려 가족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재촉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회비, 뭐 핸드폰비, 뭐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그냥 계좌 번호를 보내네요. 남동생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엄마 수술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제가 원래 트럭을 중고를 트럭을 하나 싸구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엄마 병원비 한 거예요. 도 씨가 잠적한 지 2주째 누나가 공중전화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현재 목포역에 있으며 여수로 간다는 말을 끝으로 또다시 잠적한 그녀. 취재 중 입수한 도주영 씨의 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수신 정지된 상태. 지금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결된 곳은 그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중 큰 딸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정말 제주의 귤밭과 고급 리조트를 가진 부호일까? 하지만 도 씨의 주장과는 달리 딸은 매우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제주도에 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온 거는 작년 5월, 4월, 5월. 마지막으로 좀 연락된 거는 마지막에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문자 하나 남겨놓은 거. 현재 딸 수지 씨 역시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도주영 씨는 이미 10여 년 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것.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자 수지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말합니다. 아유. 그때도 미용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핑계는 여동생이 그때 대전에서 무용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뭐 무용하는데 뭐 무용단 들어가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뭐 얼마 빌려주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피해액이 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총으로는 제가 대략 2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졌다던 빚 20억은 바로 엄마 도 씨가 진 빚이었다는 것. 그때 일 터졌을 때는 막 다른 남자가 있다 막 이런 소문도 많이 있었고 나와서도 아빠한테 돈만 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건 무슨 병 때문은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 네.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감히 아이고, 위로의 말씀. 그녀는 평생 가족들이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내가 남긴 빚 20억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날아드는 독촉장은 남편의 마음을 올가매었고 아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도씨가 한 말에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증, 직업,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겐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사기꾼들이 그렇지만 감옥에 갔다 오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갔다 와서는 학습 효과도 뛰어나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커다란 돈, 20억이나 되는 돈을 본인이 만져서 유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 사실 실제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쉽게 벌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자꾸 과거의 유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지 씨는 10여 년 전 그날의 악몽이 또다시 찾아온 것 같다 말합니다. 찾아서 죄를 받던지 뭐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엄마라고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손자 손녀들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워서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고 싶어요. 아휴, 참.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만인의 호감을 샀다는 도주영 씨. 선량한 피해자들의 믿음을 대가로 그녀가 갈취한 돈은 무려 15억 원. 그 돈들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분이 사기 혐의가 인정돼서 형사 판결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씨가 이 피해 금들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피해 회복은 결과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남긴 채 사라진 그녀.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